내가 그 낯선 곳에 왜 갑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데 왜 모든 걸 접고 인도네시아까지 갑니까?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정말 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월급은 3,500달러 3배 이상이며 비행기표와 숙식을 일절 다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딱 3개월만 해보고 아니면 돌아오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3개월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줄은요. 나는 1978년 신발 공장에 들어가 개발 부서에서 패턴 기술을 배웠습니다. 운동화 샘플을 만들고 생산 준비를 위한 작업을 하며 남들보다 더 빨리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샘플 신발은 바이어의 오더와 바로 연결되니 정확해야 했고 낫길도 반드시 맞춰 줘야 했습니다. 오더가 연결되면 자재 소유량도 계산해야 하고 채산도 따져야 하고 생산이 잘 되도록 공정도 분석해야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패턴도 잡아야 했고 재단 발형도 만들어야 했고 작업 지시서도 써야 했습니다. 일이 워낙 세밀하다 보니 잔업도 많았고 늦게까지 공장에 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지나 있었고 나는 중소기업 개발부서 실장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기술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었습니다. 1986년쯤에는 샘플실에서 일하던 재봉 기술자를 만나 교제 끝에 결혼도 했습니다. 그 무렵 개발 업무가 점점 더 바빠지자 한 바이어가 나에게 따로 제안을 했습니다. 샘플 대행사를 차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재는 다 대주겠으니 밖에서 샘플 신발을 만들어주면 월급 외에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하던 때라 지금으로 치면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도 공간을 얻어 아내에게 관리를 맡기고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샘플 대행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에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길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직장 상사 2분이 현지 회사에 먼저 가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한국에 들어와 나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출국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지금 개발실장 자리도 맡고 있고 개인 사업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내가 낯선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1%도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나는 예의는 지켰지만 뜻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 넘게 계속 찾아와 나를 설득했습니다. 제안은 이랬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급여보다 3배 이상인 월 3,500달러에 숙식 제공하고 왕복 비행기 티켓 제공과 1년에 휴가 3번, 그래도 원치 않으면 우선 3개월만 일해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해외 경험도 해보고 하루 일과는 5시간 정도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경험 삼아 일해보고 3개월 후에는 본인이 알아서 귀국할지 아니면 계속 근무할지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는 기술자이니 샘플 대행사는 잠시 접었다가 다시 열어 운영하면 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한국에서 개발 실장으로 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1989년에 그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기술자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달러로 3,500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숙식도 제공해 준다 하니 그 돈을 그대로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더군요. 32살 나이에 그 숫자는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망설이며 생각 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래 말대로 3개월만 해보자 하여 출국을 결심했습니다. 1989년 10월 28일 나는 인도네시아로 처음 출국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외를 나가는 날이니 괜히 멋지게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양복도 새로 맞춰 입고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맸습니다. 4단짜리 가방 안에는 라면 한 박스도 챙겨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시절 내 마음에는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고 어쩌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한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후끈한 열기로 얼굴이 달아올랐고 나는 양복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반바지에 슬리퍼나 운동화 차림으로 아주 편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독 나만 양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양복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해외라고 해서 다 멋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괜히 혼자 멋을 부리고 왔다는 생각에 얼굴이 조금 화끈거렸습니다. 마중 나온 운전기사와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공항에서 30분쯤 떨어진 찌따라가든 일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람 3명이 각각 방을 쓰며 지내고 있었고 나는 그 가운데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식모가 해준 밥은 나시고랭 볶음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는 너무 느끼했고 기름이 번들번들한 그 밥을 억지로 입에 넣으며 허기만 달랬습니다. 배는 채웠는데 마음은 더 허전했죠. 집을 떠나 처음으로 낯선 타국에서 첫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정말 잘 온 게 맞나.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하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내 생각보다 한국에 두고 온 3살 배기 딸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그 어린 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한 곳은 공항 근처 까뿌까말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지 화교가 운영하는 신발 회사였고 생산 라인은 2개, 종업원은 2,000명쯤 되었습니다. 규모만 들으면 그럴듯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 내가 상상한 회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 나는 직감했습니다. 아, 잘못 왔구나. 개발실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덩그리 놓여있을 뿐이었고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구도 없고 시설도 없고 일할 준비조차 아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들에게 약속한 샘플 요청은 한 박스 넘게 그 서류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왜 급하게 데려왔는지를. 현지 회장이 한국 공장장에게 개발실을 맡길 사람을 빨리 구하라고 했고 그 자리에 내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 일하면 된다는 말, 그건 나를 데려오기 위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날이 다반소였습니다. 심지어 일요일도 쉬기 어렵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고 언어도 모르니 현장 지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불과 2달 만에 몸무게도 한 7, 8kg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3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을 보니 내가 빠지면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었고 도망치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캔맥주 하나를 따서 마시며 누우면 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나는 그 말을 믿었을까? 그리고 그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내 딸이었습니다. 3살배기 그 작은 아이가 그 밤마다 그냥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타행에서 돈을 벌러 왔는데 정작 마음은 한국에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지요. 사람이 돈 때문에 움직여도 결국 버티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